우리네 삶이 이제 앞으로 많이 바뀌어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빡빡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이제 회사라는 곳이, 기업이라는 곳이 인력을 줄여야 되는데 회식을 시켜주겠습니까? 안 시켜줍니다. 이제 각종 비용들을 최소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게 없다는 건 왜냐? 이제 빚투나 연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출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은행들도 돈이 없고, 이제 그네들도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을 올려야 돼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가상금리 먹이고 예적금을 유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돈은 재벌들 창고에만 넘쳐날 것이고 시중에는 돈이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재벌들이 창고에 돈을 왜 쌓아놓겠습니까? 공기업들 헐값에 나오면 먹으려고 하는 거죠. 재벌들도 지금 이제 앞으로 벌어질 대박연세를 앞두고 현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민들도, 보통 사람들도 빚지고 무리하게 욕심만 부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앞으로 자기 돈을 모아서 자산을, 알짜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금은 기회이고 목숨줄이고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현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에는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것도 좀 신중해야 될 겁니다. 주식도 많이 폭락하고 많이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각자 도생이 이 당연한 키워드처럼 얘기하는데 사자와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에서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숨어 있어야 되고 또 여차하면 날렵하게 도망가야 되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사자나 늑대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요, 도망다니는 양이나 사슴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사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어슬렁거리면요, 잡아먹힌다는 겁니다.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포식자인지 먹잇감인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새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자녀들이 치킨 사달라 할 때 치킨 사줄 수 있고 피자 사달라 할 때 피자 사주고 외식하자고 할 때 할 수 있으면 잘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는요, 공무원도 이제 명예퇴직이 생길 겁니다. 공무원이라고 정년까지 계속하는 일이 아마 더 이상 이제 허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새 뭐 의료보험 이제 피부 양자 또 이제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진다고 하죠. 왜겠습니까? 의료보험 이제 예산도 이제 계속 줄어들기 때문일 겁니다. 앞으로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의 처지를, 자신의 위치를 정말 잘 파악해야 됩니다. 남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일본인처럼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믿을 게 현금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앞으로 잔혹한 경제 충격 이후에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남의 불행이 씁쓸하지만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겁니다. 저축하면서 사는 사람들, 아끼고 현금을 비축해 놓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잘 지낼 겁니다. 저축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남들하고 비교 안 하고 착실하게 자기의 분수를 맞춰서 분수에 맞게 사는 사람들은 잘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이래저래 함부로 투기를,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잘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줍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부자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죠. 근데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면 전부 다 100명 부자가 될 수 있다? 아니죠. 1000명 중에 1명이 부자가 될까 말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우울하고 서글프고 불행하게 삽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착실하게 사는 중간 이상만 가려고 해도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착실하게 살아야 된다. 욕심 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이 일본처럼 됩니다. 한국은 이때까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엉망이었던 거죠. 그냥 SNS상에서 인스타그램에서는 부자지만 실상은 시궁창이었던 겁니다. 앞으로요, 망한 회사가 많아지고 대량 실업이 늘어나고 점점 이제 삶이 참혹해집니다. 그러면요, 이제 보수적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스타벅스 커피 말고 이제 싼 커피 사 먹거나 아니면 동서 스틱커피로 이제 바꾸는 거죠. 회사 탕비실에 있는 커피 뭐 하셔야 되는 거죠. 도시락 싸다녀야 되는 거죠. 새끼 먹는 거 2끼로 먹고 이제 과자 부시래기 이런 것들 이제 사 먹는 것도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왜? 비싸니까. 이제 그렇게 바뀌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사는 거 힘들고 어렵습니다. 언론 뉴스 보면요, 계속 희망퇴직 얘기 나오죠. 에듀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야놀자, LG 디스플레이 기업들 분위기가 흉흉합니다. 실적 부진에 비용 축소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더 심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인력 감축하고 사람들 더 빡빡해지고 더 어려워지면 이때까지와 전혀 다른 세상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명품을 사람들이 안 찾게 되는 거고요. 사치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저축, 절약. 이게 이제 그냥 당연해지는 겁니다.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 수박 한 덩어리 사는데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옆 사람하고 같이 눈 마주쳐가지고 우리 반토기 살까요? 이러면서 반 잘라가지고 나누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일본 드라마에 나오는 이제 장면입니다. 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60대, 70대 은퇴한 노인이 뭐 노인연금으로 퇴직 이후에 연금으로도 월 300만 원, 500만 원 받는 사람도 슈퍼 한번 갈 때 슈퍼를 한 2시간에 걸쳐서 가는 거예요. A 슈퍼, B 슈퍼, C 슈퍼 둘러서 오는데 여기서는 계란 사고 저기서는 김 사고 여기서는 콩나물 사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왜? 싸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악착같이 절약하며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지냅니까? 삶을 지켜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소비를 정말 줄이며 살고 어떻게 절약하면서 저축하며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날렵하게 항상 도망가려고 하면 항상 체력을 비축해야 되고 빠른 발을 가져야 되고 날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안전한 내가 마음 편히 쉬고 잘 수 있는 나의 터전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요 내가 좀 더 강해져야 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위치를 잘 파악하고 남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지는 게 아니고 내가 검소하고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면서 나의 현금성 자산을 축적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길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어려워진다는 걸 명심도 명심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수고롭고 번거로운 삶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지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